배신당하지 않으려면 유념해야 할 세 가지. 첫째, 행동 변화 관찰. 배신하는 사람은 종종 그들의 행동이 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친절하고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냉정하고 무관심해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소중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떨어지게 된다면 이는 배신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배신하는 사람은 종종 그들의 행동이 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 변화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열정적인 행동의 감소. 이전에 친절하고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무관심해지거나 차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 변화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의 누설. 배신하는 사람은 때때로 소중한 비밀을 누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신뢰를 받고 비밀을 지키던 사람이 갑자기 비밀을 폭로한다면 이는 배신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변화. 배신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떨어지거나 거리를 두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갑자기 약해진다면 이는 배신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솔직하지 못한 태도. 배신하는 사람은 솔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거나 감정을 숨기는 등의 행동이 배신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비밀 행동. 배신하는 사람은 자신만의 비밀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행동이나 숨겨진 통신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 변화들은 배신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만약 이러한 행동 변화를 발견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믿을 수 있는 지지자와 상담하거나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배신의 신호가 될 수 있는 행동 변화의 몇 가지 예입니다. 이전에는 친절하고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냉정하고 무관심해진다. 소중한 비밀을 누설한다. 주변 사람들과 떨어지게 된다. 갑자기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려고 한다. 갑자기 많은 돈을 쓰기 시작한다. 갑자기 외모가 변한다. 갑자기 술이나 약물을 많이 마시게 된다.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변한다. 갑자기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된다. 갑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된다. 이러한 행동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 배신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 변화가 모두 배신의 신호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신의 신호가 나타난다고 해서 반드시 배신을 하는 것은 아니며 배신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행동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신의 신호가 나타났을 때는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비판적 분석. 상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이상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리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모순되거나 이상한 행동을
발견한다면 배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비판적 분석은 상황을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이상한 부분을 찾아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특히 배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리적인 판단.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모순된 부분이나 이상한 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이야기에 일관성이 없거나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패턴의 변화 관찰. 배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의 행동 패턴에 변화가 있는지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과 달리 이상한 행동이나 행동 패턴의 변화가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소문과 근거 확인. 소문이나 주변에 언급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배신과 관련하여 일어난 사안들을 확인하여 배신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지지자와 상담. 배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지지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상황을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면 대화와 소통. 배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분석하면서도 상대방과 대면하여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지지자와 함께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판적 분석을 통해 이상한 부분이나 배신 가능성을 파악하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지자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비판적 분석을 통해 배신을 의심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이전과 다르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상대방이 당신을 피한다. 상대방이 당신을 비난한다. 상대방이 당신의 신뢰를 깨는 행동을 한다. 이러한 행동이 나타난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그 사람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신을 의심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와의 상담. 배신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상황을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와 상담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가족 또는 상담가와 상황을 공유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와의 상담은 배신의 가능성이 있다고 느낄 때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해주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상대방과 직접 대면 대화를 하기 전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의 관점을 듣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제3자로서 친구, 가족 또는 전문적인 상담가 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담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적인 시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편집되지 않은 채로 이야기하고 문제를 설명하면 이를 중립적으로 평가하고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 제3자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 상대방과 자신을 동등하게 존중하며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가 상담의 질을 높여줍니다. 감정 해소. 상대방과의 갈등이나 불신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제3자와의 상담은 이러한 감정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이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 제시. 제3자는 상황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황을 다각도로 이해하고 더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개인 발전 기회.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돌아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과 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줍니다. 제3자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조명하고 배신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더 잘 이해하며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싶거나 불신을 극복하고 싶을 때 이러한 상담은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를 선택할 때에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존중하며 상대방에 대해 부당한 편견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배신의 가능성을 의심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입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모순되거나 이상한 행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신에 대한 대처 방법을 배우고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배신은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입니다. 배신을 당했다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와 상담하는 것은 배신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의 마음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